안녕하세요. 생방송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오늘이 초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양식 좀 챙겨 드셨을 것 같은데 임지웅 아나운서 몸보신 좀 하셨나요? 오늘은 사실 못 먹었어요. 근데 뭐 매주 우리 맛있는 한상에서 보신을 하다 보니까 따로 굳이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복날은 삼계탕 먹는 날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복날은 그동안 농사일 하느라 애쓰신 분들이 뭐 물놀이를 하거나 모래찜질을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모처럼 귀한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힘을 보충했다고 해요. 그렇죠.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만큼이나 또 잘 쉬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쉬는 시간을 잘 챙겨야 또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별난 그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 참 다들 바쁘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정말 소홀하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요즘 좀 일이 바쁘고 몸이 힘들고 뭐 이런 핑계로 집에 가면 부모님하고 좀 대화할 시간도 많이 적고요. 얼굴만 그냥 잠깐 보고 나오는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별난 그대에서 만나볼 주인공은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더불어서 끈끈한 가족애도 키워가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무언가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두 사람. 대체 뭘 기다리는 걸까요? 신문 기다려요. 왔다! 안녕. 해맑은 신문 배달부가 건넨 따끈따끈한 신문. 무슨 재미난 내용이라도 담겨 있는 건지 보는 내내 미소가 끊이질 않는데요. 이건 일반 신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얘기가 담긴 신문이에요. 이렇게 같이 요즘은 좀처럼 보기 드문 가족 신문. 바로 이분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걸어다니는 1인 신문사 발행인 박재순입니다. 신문에 녹아든 따뜻한 가족애. 가족 신문 만드는 남자 박재순 씨. 한가로운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간. 28년의 역사를 지닌 가족 신문. 우리 둥지의 페이지를 채워가는 일인데요. 신문의 편집부터 발행까지 모두 주인공의 손을 거치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다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결혼을 하면 외지에 나가 살게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가족들의 그 소식이 궁금하신 것도 있지만 가족들 서로 간에 소식을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셨어요. 아버지랑 같이 상의하시다가 그러면 신문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해보자.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대를 이어온 가족 신문. 한 가정의 역사와 추억이 고스란히 녹아있는데요. 그동안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신문의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발행인으로 계실 때는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친척분들의 소식을 다 실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발행인이 된 이후로는 이제 저를 중심으로 저희 아이들과 저희 처가 쪽 소식을 함께 싣고 있죠.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르신들의 생각은 좀 더 그 가족의 그 족보나 아니면 그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실었고요. 제사 지내는 법 이런 쪽에 치중이 되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야기지만 공감을 줄 수 있는 가족 간에 서로 한번 읽어보고 가슴을 좀 울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아들 셋을 모아놓고 너희들에게 유산을 하나씩 물려주겠다. 큰형에게 화폐 수집을 해놓은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그걸 주셨고 작은형에게는 우표 수집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걸 주셨어요. 그러더니 형 둘을 나가라고 하시고 저만 남겨놓고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우리 둥지 편집 권한을 주노라.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죠. 이건 뭐 돈도 안 되는 거고 이걸 왜 주나. 지금만 생각을 해보면 뿌듯해지는 그런 기분도 있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아버지 말씀이 결국은 맞다. 신문 편집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주인공이 꼭 찾는 한 사람. 승찬 엄마 잠깐만. 이거 다 됐거든. 한번 좀 봐줘. 가족 신문의 교정과 감수는 아내 유진 씨의 몫입니다. 엄청 크지. 보통 가족 신문은 이제 초등학교 때 한두 번 정도만 만들다 이제 말잖아요. 근데 28년 동안 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그 남원에 갔다 오면서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유품이랑 할아버지 쓰시던 교과서랑 그 어머님 아버님이 책 정리하시던 걸 정말 한가득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버리라고 했죠. 이거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 차라리 이제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갖다 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포기했어요. 네. 특별한 만남을 위해 걸음을 옮기는 재순 씨. 만남의 주인공은 옛 직장 동료인데요. 공부료도 없으면 이거 매번 이런 일을 부탁하고 그래요. 아이 참 제목이 없어서 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보시고.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가족신문이라는 의미 있는 작업을 이어나가는 재순 씨. 그런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5년 전부터 그를 기고하고 있는 고마운 동료. 가족들 간의 어떤 그 소중함, 서로의 소중함을 알리려고 했던 그런 정신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게 저는 큰 가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글 써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더더욱이 좀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고 오히려 제가 더 기운이 나죠. 다음 날 전주의 한 인쇄소를 찾은 주인공. 설렘 가득. 오늘은 164번째 우리 둥지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재순 씨는 인터넷 신문이라는 편리한 방식을 뒤로한 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종이 신문만을 고집해 왔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게 온라인으로 받아보는 소식지하고 직접 이렇게 종이로 받아보는 소식지하고는 느낌이 틀리거든요. 이렇게 받아보시는 분들도 제가 정성껏 만든 글을 좀 신경 써서 잘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족 화합에 소홀한 시대인데 이런 가족 신문을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문이 나오는 날이면 재순 씨네 집으로 옹기종기 모이는 가족들. 신문을 정성껏 접어 봉투 속에 차곡차곡 넣기 시작하는데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신문으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가족들의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 어린 추억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하고 뭐 가까이 지낼 기회가 별로 없는데 가족신문 때문에 서로 친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왔다. 오셨어요? 새 신문이 발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부모님. 이번엔 또 어떤 재미난 글이 실렸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가족지를 받아보신 분들이 가끔 길에서 만나면은 항상 곁에서 친하게 지내신 분처럼 더욱더 그냥 소식을 잘 알고 있으니까 더 다정스럽게 말을 건네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 참 우리가 이 신문을 하는 게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문화유산을 소중히 이어나가는 아들. 그런 아들의 행보가 마냥 자랑스러운 아버지. 둥지를 만들 때 보름 전부터 가슴이 뛰어요.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 하고 만드는 것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셋째 아들이 이걸 이어받아서 해준다니까 좀 고맙고 우리나라가 현재 기록관에서 가장 없는 게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 임금들 그 기록관에 있는데 민간인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이제 앞으로 100년 후쯤 되면 이게 우리 둥지가 민간 기록으로서 아마 빛을 보지 않을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온 소중한 기록물. 다음 주인공은 바로 이 아이들 아닐까요? 제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지금껏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저로부터 물려받아서 계속 이어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바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가족들의 소식을 전하는 신문. 글자 한 자, 사진 한 장에도 온 마음을 쏟는 재순 씨. 그의 정성 어린 신문은 읽는 사람에게 따뜻한 울림을 선사하는데요. 한 가정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우리 둥지. 그 명맥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가족 신문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 번 만드는 것도 정말 힘들던데 이걸 무려 28년 동안이나 해오고 계시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가족들이 소식을 주고받으면 정말 가족들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이 신문에 이 가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에 크고 작은 사건들도 같이 담겨 있어서 뭐 이렇게 함께 모아서 보면은 어떤 시대의 흐름, 사회의 흐름도 함께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여러모로 가치 있는 기록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긴 소식지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김예솔 아나운서는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6살 차이, 좀 나이 차이가 나죠? 6살 차이면은 뭐 그렇게 다툴 일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좀 엄마처럼 이렇게 챙겨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그런데 우리가 엄마 아빠랑도 싸우잖아요. 동생이랑도 그렇죠. 다툴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빨리 풀고 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칭찬도 많이 해주고 고마움도 많이 표현하고 이러면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동생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저는 사실 2살 터울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다투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오늘 한재진 리포터에게 이 사연을 보낸 신청자는 또 누나들에게 못다한 말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구석구석 간식을 들고 찾아가는 간식이 떴대의 한재진입니다. 저는요 완주군 봉동에 있는 한 산업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십니까? 지금 비바람이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간식 신청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경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현입니다. 경호업체를 운영하십니까? 네네. 그러면 직접 경호를 나가시기도 합니까? 네. 그렇군요. 그럼 제가 하나 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VIP가 경호를 의뢰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지금 시간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의뢰인을 잡고 돌리고. 제가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 지금. 얼굴 아픈 것보다 칼 맞으면 더 아프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간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까? 여기 지금 회사에서 누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젊었을 때 누나들 속을 좀 많이 썩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미안하고 해가지고 항상 마음에 걸려서 간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잖아 지금 VIP가 지금 경호를 의뢰했는데 지금 비바람이 많이 지금 불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비 맞도록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자, 빨리 오십시오. 일단 우산 합니까? 자, 그 우산 자, 우산 이렇게 우산 쓰고 자, 다시 한번 저기서 적구 치안이 나타났다 어떻게 합니까? 치안이 나타났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누님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산업 현장을 찾아서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분들을 찾아왔거든요.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캄보디아. 네.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프레스예요. 프레스. 네. 뭐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생산부 차장을 맡고 있는 김은영입니다. 자, 이 회사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자동차 부품을 생산을 하고요. 환풍기를 같이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돼요. 네, 자, 여러분 선물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한 간식 피자입니다. 근데 이 간식은요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이 간식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간식 신청 한분 나와주세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그 누님 두 분 어디 계신가요? 여기 한 분하고 저쪽에. 네. 자, 누님 한 분 더 이쪽으로 오시죠. 오늘 우리 동생분께서 또 편지를 또 직접 준비하셨어요. 편지를 쓰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편지를 다 써보네. 쑥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속썩였던 동생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그동안 살면서 제일 걸렸던 건
누나들 일 도와준다고 한 3년 도와주다가 내 마음에 서운하다고 그만둔 게 늘 마음에 걸려. 그리고 지금까지 누나들한테 한 번도 표현 안 한 건데 이제 표현할 게 언제 또 할지도 모르니까 누나들 고맙고 사랑해. 동생이 용이니까. 나 처음이야. 저기 경업체 사장님인데 그죠? 울먹이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 그만 흘리고 저기 동생분이 편지 이렇게 준비해서 읽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고맙고 우리도 사랑해. 네, 굉장히 감동적인 오늘 간식이 떴던 순간입니다. 우리 큰 누님은 거의 지금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순간은 그냥 간식과 함께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마음속에 못다한 얘기가 있으신가요? 간식과 함께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밑에 자막 전화번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누나야 그러면 사랑해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나야 사랑해. 우리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하면 특히나 술을 참 좋아해요. 맞습니다. 이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퇴근길에 딱 이 술 한잔 하면서 딱 날려버리면 그때 그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게다가 같아요. 네. 이 술 기운을 빌어서 그동안 못했던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우리에게 항상 위로가 돼주는 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시고 싶기도 한데 네.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즐겨 먹게 됐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져요. 그렇죠. 네. 많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대한민국 술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인데요.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부모님이 원수를 갚기 위해 이날을 기다렸어. 이제 취권만 완성되면 돼. 아니 그러다가 취권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해버리겠어요. 취권이고 뭐고 진짜로 취권을 술을 잘못 배웠구만. 술을 제대로 배워야지. 그럼 술은 어디서 배우는데요?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에서 배워야지.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대한민국 술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곳. 우리나라 술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인데요. 우리나라 술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소개합니다. 지난달 26일 전북 완주군의 문을 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곳이 대한민국 술 박물관이 맞나요? 이곳은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이고요.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있는데요. 우리 술과 관련된 유물들로 풍요하고 여유가 가득한 우리 술의 문화를 정말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술 테마 박물관 좀 둘러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저랑 같이 한번 둘러보실까요? 네. 기획전시실, 복합문화공간, 수장고, 수장형 유물전시관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술 테마 박물관은요. 개관을 기념하는 기획전시로 광고, 술을 담다라는 주제로 추억과 향수가 묻어있는 술 광고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술 광고 속에 있는 배우들의 표정은 밝아요. 그렇죠. 네. 술과 함께 하면 네. 어디든 언제든 네.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웃음이 계속. 이곳이야말로 술. 브라보. 예원 씨가 브라보라고 외치는 이유, 바로 수장형 유물전시관에 있는 전시품 때문인데요. 5만 5천 점의 다양한 유물을 주제별로 선별해 전시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술의 시원부터 전통주 암흑기인 일제 강점기까지 우리나라 술의 역사를 시대별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나오게 큰 이 통은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이 통은 한산 소곡주 제조통입니다. 소곡주 제조통이요? 네. 소곡주는 백제 시대 때부터 빚어 내려온 명주로 알려져 있고요. 누룩이 적게 들어가서 소곡이라고 불립니다.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1960년대 대포집과 양조장, 90년대 호프집을 실감나게 연출한 재현거리는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명주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명인명주의 전당에선 일제강점기 시절 주세령을 통해 술 제조를 통제받아야 했던 슬픈 역사의 아픔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쭉 둘러보면서 술에 대한 전통, 문화, 또 역사를 배우면서 좀 술이 하나의 음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계절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여러 가지가 이제 병합이 돼서 술에 대한 음식도 나누게 되고요. 그와 어울리는 술도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음주할 수 있는 음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과 문화를 담고 있는 음식. 여기서 잠깐 알아두면 좋은 술 문화. 그 첫 번째, 어른이 술을 줄 땐 2번 정도 거절하고 3번째 받는 게 예의. 2번째는요, 어른과 술을 마실 때 건배는 NO! 뒤로 돌아 예의 바르게 마시는 술 문화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3번째, 지나친 음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으니 적당한 음주를 즐겨주세요. 지나친 과음은 건강에 해롭답니다. 벽면을 꽉 채우고 있는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주들인데요. 직접 시음도 하고 판매도 한다고 하니 애주가들의 필수 코스가 되겠는걸요? 이달의 수육주하고 송화백일주하고 이강주 두 가지 술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명인 명주를 테마로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1호 벽암 스님이 직접 빚은 송화백일주와 조선의 3대 명주로 손꼽히는 이강주가 7월 시음주로 마련되어 있답니다. 두 가지 술 중에 어떤 술이 더 마음에 드세요? 송화백일주는 일단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진한 푸른 솔향기의 맛. 그리고 이강주는 달콤하면서도 약간 씁쓸한 게 개인적으로는 이강주가 제 취향이에요. 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막걸리죠. 막걸리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랬던 추억. 주전자에 막걸리 심부름을 했던 추억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곳 술 테마 박물관에선 막걸리를 이용해 만드는 칵테일 수업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막걸리 하나만으로 이렇게 각양각색의 칵테일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술 박물관에 역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술에 대한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면 이제 직접 술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개관과 함께 진행되는 하우스 맥주 만드는 과정과 전통주 빚는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직접 만드는 나만의 맥주, 그 맛이 궁금합니다. 직접 맥주를 내가 만들어 보는 거랑 시중에서 파는 맥주랑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에서 아마 제일 맛있는 술은 자기가 만든 술이에요.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항상 드시나 봐요, 선생님. 근데 이제 자기가 만드는 술은 공장표 맥주와는 다르게 개성이 있죠. 자기가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재료 혹은 다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맛이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개성과 특성이 있는 것들이 좀 공장표 맥주와는 좀 다른 점이겠죠. 이제 막 이론 수업을 끝낸 수강생들 본격적인 실습에 돌입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발효통에 원액 넣고 끓이기. 과연 나만의 맥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첫 맛은 좀 달큰한데요. 끝맛이 쓰네. 이젠 발효시킬 차례. 단순한 작업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체험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요즘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맥주를 즐겨 먹는 편인데 언니들하고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서 집에서 만들어 먹자는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강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등록을 바로 했어요. 맥주에 대한 이 자신 집에서 꼭 만들어 먹을 거예요. 맥주 원액과 물을 끓여 얻어진 것을 워트라고 하는데요.
이워트에 이산화탄소 발생을 위해 설탕을 첨가, 밀봉 후 저온 창고에서 발효를 시작합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발효 시기를 조절한 후 맛을 보면 나만의 맥주 완성! 다음 주가 어떻게 발효돼서 어떻게 수입돼서 나오는지 되게 궁금해지고. 셀프로 만들어서 먹는다는 그 생각을 하면 아직 좀 입감이 확 돌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뭐 체계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흥이 있고 풍류가 있었던 옛 선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이곳을 통해 올바른 술 문화가 이어져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 보면서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던 그 많은 전통주들, 그 맛이 어땠을까 정말 궁금해지고 막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꼭 좀 맛을 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게 저는 당연히 어른이 술을 주시면 바로 받아서 마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번 정도는 거절을 해야 되는 거네요.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술이 정말 흥을 만들어주고 좋지만 너무 과하면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좋은 사람들과 예의를 갖추고 적당하게 마시는 음주가 아마 우리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공주, 부여, 익산 이 세 지역이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 아마 여기저기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지웅 씨는요?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뭐 좀 오랜 역사와 이 독특한 아름다움? 독특한 개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추측을 하긴 하시는데 정확한 답은 모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배워야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전북 보물지도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바야흐로 세계인을 맞이하는 백제 이야기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누구의 주제론가 맑고 고운 당 빰빠밤빠밤빠빠밤빠밤빰빰빰빰빰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드디어 우리 백제 지역이 바로 그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지정이 됐습니다. 왜 우리 지역이 지정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냐? 제가 아니라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 잘 지내셨죠? 예. 근데 정표 씨, 여기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세계유산으로 왜 등재가 됐는지 아세요? 백제 후손 중에 정말 유명한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세계적인 스타. 바로 몰랐네. 백세리 그리고 백찬호. 박신대. 자, 본토 발음이에요. 백세리, 백찬호. 공주 익산 부여에 있는 백제 유적 지구가 가장 진정한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의 상징 공간이다 해가지고 먼저 원칙 두 번째 기준에 맞았고요. 여기에 남아있는 많은 무덤이라든지 건물 유적이라든지 그런 사찰 유적이 너무나 탁월하다. 백제인의 어떤 예술성, 종교성, 문화성 등을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이 있었는데 거기에 딱 부합한다고 해서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12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백제 역사 유적지구. 공주, 부여, 익산에는 백제인들의 기상이 면면히 서려 있는데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가다 제1탄 피난 수도 웅진에서 쓴 백제 역사 지금 시작합니다. (475년) 백제 문주왕은 지금의 서울 한성에서 웅진으로 급하게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 공산에 거대한 산성을 쌓게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서 제주도로 보내라. 아니 그 좋은 땅, 비싼 땅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여기로 왔는지.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흡습을 해서 백제가 거의 망할 정도의 위기 상황에 처하고 어쩔 수 없이 급히 피난을 해야 되는데 뭐 군사적인 그 공격을 받았으니까 군사 방어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백제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강을 이용해서 바다로 나가는 해양 어떤 그 국가적 성격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맞는 공간, 한강을 내려와서 큰 강이 무슨 강일까요? 금강이죠. 오, 너무 잘하시네. 바다 건너 여러 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했던 백제. 금강이 흐르는 웅진 땅은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공간이었습니다. 백제가 이쪽으로 수도를 옮겼으면 가장 중요한 게 왕궁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왕궁이 어디 있었는지 공주 지역에서 몇 군데 후보가 있었는데 1971년에 문영왕릉이 발견되면서 그 비밀이 풀리는 결정적 계기를 찾게 돼가지고 이제 저 뒤로 가면 왕궁터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확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날아가야지. 날아갈까요? 오랜만에 날아갈까요, 교수님? 날아갈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뿅 한번 날아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왜 이러세요, 진짜. 공산성 전상에 오르면 공주 시가지와 금강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시민들의 체력 단련 공원으로 활용되던 이곳에 왕궁지로 추정되는 여러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저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그래서 정말 우람한 뭐 왕궁터라고 그래. 좀 뭐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산성 안에 왕궁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산성이 워낙 협소해서 이렇게 큰 평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나마 여기 정상 부위 중에서 가장 평탄면을 만들고 여기 지금 크게 4건물 정도가 보이고 요 앞에 또 중요한 그 시설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 왕궁터였다면 좀 결정적인 뭐 왕자가 써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 요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그나마. 저게요? 예. 아니 뭐예요 저거? 가봅시다. 우와. 이거 뭐예요? 뭐 같아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공중 목욕탕 같은 느낌 살지. 물이 담겼을 공간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보시는 것처럼 한 8m 정도 폭에 그 다음에 깊이가 한 3m 이상 엄청나게 큰 물 저장고를 만들어놨어요. 왕궁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다. 왕궁 건물 공간도 한 20칸, 10칸짜리 큰 건물들이 확인이 됐고 이런 거대한 물 시설이 있다는 건 왕궁으로서의 자격에 딱 맞다 해서. 1971년 백제 왕들의 무덤인 송산리 고분에서 동아시아 최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장마철을 대비해 수로를 정비하던 중에 무령왕릉이 발견된 건데요. 도굴되지 않은 최초의 백제 고분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백제 공주 지역의 비밀을 푸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 문영왕릉입니다. 무령왕릉이면 저 왔다 갔다 이제 봤지만 비석이 없어요. 그 삼국시대 알죠? 네. 중국 역사상 최대 도굴꾼이 조조예요. 이런 나쁜 놈. 아유 죄송합니다. 왜요? 그 한나라 때에는 중국이 무덤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화를 부장품으로 놨어요. 그걸 아니까 앞에 묘비가 있으면 무덤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부하들 시켜서 파니까 거기서 엄청난 금은 보화가 나오니까 그거 팔아서 전쟁 군비를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나 죽으면 나도 도굴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앞으로 무덤 앞에 비석 세우지 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에서 무덤에 비석 세우는 전통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무덤 주인공이 누군지는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덤 안에다가 묘지라고 해서 네모난 돌에다가 좀 자그마한 비석이라고 할까? 그걸 놨는데 바로 여기서 그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중국의 삼국시대 이래로 묘지를 만들어 놓았던 그 전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백제 고분 왕릉이 나온 거예요. 우리 무령왕릉 저희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쪽으로. 가볼까요? 방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진짜 실제 무령왕릉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모형이겠지만 원래 모습 그대로 지금 재현된 공간이에요. 원래 우리의 전통적인 무덤 방식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위에서 밑으로 관을 내려서 흙을 덮는 그런 방식으로 1인을 위한 무덤이 원래 기본이었어요. 중국에서 이런 방식의 벽돌 무덤 양식이 들어와요. 입구를 통과해 널찍한 공간으로 이어지는 벽돌 무덤에
왕과 왕비는 시일을 두고 함께 모셔졌습니다. 교수님, 이 안에서 국보물이 있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온 유물 12점이 국보가 지정됐어요. 어르신들 말씀으로 요 한 곳에서 요 묘에서 노다지. 그냥 노다지가 12개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총 12점이 국보로 지정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가지, 바로 무덤 입구에 자리했던 동물 모형의 석상입니다. 역시 이 국립공주박물관의 마스코트. 예, 이게 멧돼지인가요? 지킬 진자에 무덤 묘자, 무덤을 지키는 짐승이라고 해서 짐묘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의 남조 지역에서 이미 유행했던 하나의 그 양식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살짝 매운 자국이 있는데 원래 발견될 때 다리 뒷다리 한쪽이 살짝 나가가지고 어디 가지 말라, 여기만 지켜라.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신에게 바쳐진 재물일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들여온 무덤을 지키는 짐승인 진묘수와 무령왕과 왕비의 관으로 사용된 일본의 금송을 통해 주변국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백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영왕님, 요 뒤에 있는 왕께서 너무나 잘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그 고구려에 의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당한 상황에서 피난했다가 이제 백제가 다시 일어나는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이에요. 또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아시아에서의 백제의 위상을 맞습니다. 새롭게 확증지어준 대표적인. 제가 볼 때는 세계 문화 유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이 어디죠? 부여죠. 부여는 옛 지명이 사비. 그래서 교수님의 사비를 털어서 저희가 제작비가 없는 가게로 사비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사비 털로 사비성으로 가시죠. 우리 뭐 이제 사비로 가는 거야?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가다 제2탄. 성왕이 오랜 시간 준비해 천도한 수도 사비. 계획 수도 사비에서 백제는 또 어떤 역사와 문화를 이어갔을까요? 전북 보물지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이제 명확하게 그 답을 알았네요. 이 백제 유적이 주변국들과 활발한 교류를 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점, 또 백제의 독특한 건축 기술을 보여준다는 점, 또 예술미, 이 세 가지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네. 오늘은 백제의 역사 중에서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피난 수도로서 제 역할을 다했던 공주의 유적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이 백제 역사유적지구 제2탄 계획 수도 사비에서의 백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 전북 보물지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은 지금에서는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떠나봅니다. 이 싱싱한 물회에다가요, 전복구이, 그리고 또 이 오프로드를 달리는 짜릿한 즐거움, 게다가 이 아름다운 석양까지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태안으로 함께 가보시죠.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지만 바다는 오래 바라봐도 지루하지 않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너무 좋아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계절의 활력을 만끽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싱싱한 해산물과 아름다운 석양으로 물드는 낭만 해변, 태안 꽃지로 떠나보시죠. 태안반도 남쪽에 자리 잡은 안면도는 고운 모래와 갯벌이 아름다운 섬인데요. 해안을 따라 펼쳐진 14개의 해수욕장,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명소가 바로 꽃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과 만만한 수심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편안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해마다 이곳을 찾는 피서객이 100만 명을 넘어섭니다. 바다가 반가운 리나, 아이처럼 파도에게 장난을 걸어보는데요. 진짜 무더운 여름에 자주 왔나 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물에다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다들 수영하고 있네요.
제 마음 같았으면 저도 얼른 지금 바로 당장 물에다가 들어가고 싶으네요. 아, 역시 여름엔 바다가 최고죠. 바닷가 왕국을 즐기는 방법도 가지가지. 신나게 공놀이를 하는가 하면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며 우리 친구들 무한 자유를 만끽합니다. 또 맞잡은 손에서 사랑이 물결치는 연인들은 둘만의 시간을 즐기는데요. 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은 관광객 모두 마냥 즐거운 표정입니다. 시원해요. 진짜 좋아요. 아, 여름 같아요? 네. 아, 진짜 이게 여름이죠. 우선은 물이 좀 따뜻한 것 같아요. 동해 같은 경우는 물이 여기보다 좀 더 파랗다는 느낌이지만 차가운데 물이 따뜻하니까 가볍게 걷기에 괜찮고. 꽃질을 즐기는 방법.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리나가 무엇을 찾아 나선 걸까요? 아, 여기 근처로 가면 재미있는 거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 거야? 저기인가요? 가봐야겠다. 이 신기한 차는 뭐죠? 리나의 시선을 사로잡네요. 우와, 이게 뭐예요? 네, 이거는 ATV라고 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사륜 오토바이라고 불리는데, 이 같은 경우에 숲속길, 자갈길, 그다음에 못 가는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하게 헬멧부터 쓰고 ATV를 타는 리나. 잔뜩 신이 난 것 같은데요. 왼손 앞에 있는 게 브레이크입니다. 자, 브레이크는 멈출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 밑으로 내려보시면 눌리는 레버가 엑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앞으로 나갈 거예요. 제가 배를 타봤지만 자전거 타봤지만 이런 거 처음이라서 잘 할 수 있을지. 근데 뭐 간단하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은 도전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빨라요. 다시 천천히. 그렇게. 잘 타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ATV와 하나가 되려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어느 길이든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ATV 매력에 점점 눈을 뜨는 리나. 오토바이보다 안정감 있고 자전거보다 짜릿한 스릴감이 온몸의 세포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오솔길 지나 이번에는 해변으로 나서 아름다운 바다를 ATV를 타고 색다르게 즐깁니다. 오, 너무 신나요. 야, 바다도 있고 내가 또 날아가는 것 같고, 정말 시원합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심장이 쫄깃쫄깃. 복잡한 생각은 할 겨를도 없이 ATV가 우리 몸을 짜릿하게 깨우는데요.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은 일상에 쌓인 피로도 슬며시 갖고 달아납니다. 안면도 여행의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사계절 싱싱한 해산물이 많다는 건데요. 이맘때 맛볼 수 있는 여름 최고 별미는 시원한 물회입니다. 우리들이 삼복더위를 쫓기 위해 먹는 냉국과 비슷한데요. 이 물회 한 그릇에 바다의 신선함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해산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아주 싱싱한 광어회를 비롯해서 여기서 많이 나는 전복, 해삼, 멍게, 개불, 키조개, 관자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야채에 어우러져서 아주 시원한 맛이 별미예요. 근데 그럼 별미를 언제 먹어야 가장 맛있어요? 지금처럼 막 더워지기 시작할 때 이 사르륵처럼 이렇게 그 살살 그 입에서 녹는 맛이 최고 별미예요. 원래 동해안이 물회의 본고장이라지만 서해의 맛과 향을 살린 안면도 물회도 매력 있는데요. 갖가지 해산물의 씹는 맛은 2배, 시원한 국물 후루룩 마시면 한여름 더위는 어디로 맹숭맹숭했던 입맛에 생기를 불어넣네요. 바다의 산삼, 전복구이를 맛볼 차례. 꼬들꼬들하고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보양식이죠. 이런 전복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회로 많이 먹어봤지만 예쁜 모습을, 그리고 세팅 잘 돼 있어서 먹을직스러워요. 그러다가 양념이 특별하다고 하니까 먹어봐야겠죠. 특제 소스를 발라 구운 전복구이. 오 마이 갓, 이런 요리가 있다뇨. 살살 녹는 부드러운 맛에 리난 전복 요리의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근데 회로 먹을 때하고 맛이 다르네요. 회로 먹을 때는 꼬들꼬들 약간 딱딱하면서 씹히는 맛이 있는데
고기 먹으니까 부드럽고 양념에 배있는 맛이 더위야 타라 시원한 물의 한 그릇과 부드러운 전복구이면 멀리 도망갔던 입맛도 발길을 재촉하는 것처럼요. 꽃지 해변에 붉은 노을이 번지기 시작하면 다시 사람들이 바다로 모여듭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있어도 시시각각 풍경이 달라지는데요. 거기에 잔잔한 파도 소리 곁들여지면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황홀경이 펼쳐집니다. 와, 이런 분위기를 어디서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꽃지 해수욕장에서 정말 신나는 하루, 그리고 시원한 하루 보내면서 ATV도 타고, 그리고 바위에 대한 전설도 들어보고, 여름에 휴가 가는 차서 꽃지 해수욕장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마. 넓은 바다와 걷기 좋은 백사장을 가진 꽃지는 황혼여 바다와 하늘빛이 붉게 물드는 순간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배가 되는데요. 여기에 바다를 색다르게 즐기는 레포츠와 여름 별미, 물회가 여행의 재미를 한층 더 높입니다. 빈틈없이 즐거운 여름 휴가지, 충남 태안 꽃지입니다. 이번에는 요리 전문가들의 레시피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죠. 맛있는 한상입니다. 네, 오늘 이 6시에 셰프님 오신다고 하셔서 아침 6시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김범준 네.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도 2가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새콤달콤 고소한 맛으로 한 묵사발. 네, 묵사발. 그다음에 팬케이크라고 감자로 해서 팬케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2가지 요리요. 이 묵사발하고 감자 팬케이크 네. 빨리 맛도 보고 싶고 네. 어떻게 만드는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드는 레시피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삼색 묵사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재료에는 도토리묵, 황포묵, 물방개묵이 있어야고요. 김치, 구운 김, 오이, 쑥갓, 그냥 각종 이제 야채랑 양념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묵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네. 묵은 이제 이렇게 한 5cm 길이에 한 8mm 두께로 썰으시면 되겠고요. 3가지 묵을 이렇게 동시에 썰어서 놓으시면 되겠고. 색깔이 예뻐요. 네네. 그다음에 따뜻한 물에 그냥 살짝만 데쳤다가 얼음물에 담그면 이게 더 탱글탱글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살짝 데치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그래서 얼음물에 살짝 담그면 탱글탱글해지겠죠. 네. 살짝 건드려도 이렇게 탱글탱글한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육수를 빼는데요. 멸치하고 양파, 그다음에 무, 그다음에 각종 야채들을 넣어서 빼면 됩니다. 여기서 표고버섯 들어가는 것도 포인트고요. 각종 야채는 이제 육수 빼기 위해서 넣는 것입니다. 육수가 막 이렇게 끓여지면요. 좀 중불에다 한 20분 정도 더 끓여야 합니다. 그럼 저게 진한 육수가 나옵니다. 그럼 걸름망에 걸르셔가지고 육수를 빼시면 저 진흙이 나오죠? 예. 저게 이제 삼색 묵사발의 이제 육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식혀놔야 돼요.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그다음에 배는 믹서에 갈지 마시고 저렇게 강판에 갈아야 합니다. 믹서에 가르시려면 물을 넣으셔야 하잖아요. 그럼 배 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강판에 갈아가지고 꼭 짜서 저 육수에다가 그냥 배합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레몬즙을 직접 따서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오이는 이제 돌려깎기 하시던가 이제 채를 쓰셔도 됩니다. 돌려깎기 해가지고 채를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돌려깎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채를. 그다음에 김치는 이제 양념을 해야 하는데요. 참기름하고 통깨하고 해서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묻혀놓으시면 되고 묵에다가 육수를 부숴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고명 올리면 됩니다. 자, 김치하고 그다음에 오이, 그다음에 쑥갓. 그다음에 이제 김가루 같이 있으면 김가루 같은 거 넣으시고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감자 팬케이크를 해드리겠는데요. 감자는 채 썰으면 됩니다. 이제 두께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약간 좀 두껍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한 3개 정도. 양파도 채 쓰면 되고, 그다음에 양배추, 그다음에 호박 이런 거 하면 되고. 지금은 이거는 이제 파슬리입니다. 파슬리 잎을 이제 다져가지고 섞어서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완두콩을 넣으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전분가루하고 그래서 통밀가루, 그다음에 소금 좀 넣어가지고 후추랑 좀 넣어서 이제 이렇게 버무리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질척거리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그냥 응고될 수 있게끔만 하면 되거든요. 아주 약간의 반죽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넙지거기에 켜가지고
이제 지져내면 됩니다. 오. 간단하고 쉽죠. 그러네요. 벌써 생각보다 굉장히 생각이- 간단하네요. 침이 막 나와요. 네네. 근데 고명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토마토 올리셔도 되고 이제 저는 오디 어린이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죠. 네. 지금 스튜디오에 그 팬케이크와 그리고 묵사발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보기만 해도 뭐 얼른 먹고 싶어요. 네네네. 예. 이 묵사발이 그냥 묵사발이 아니고 삼색 묵사발. 네, 맞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예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먼저 먹어볼 거거든요. 네. 삼색 드실 묵사발 동안, 네. 예.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갈색으로 나는 것은 도토리묵이고요. 도토리묵. 예, 그다음에 황색으로 나는 것은 황포묵. 황포묵. 예, 그다음에 투명한 것은 올방개묵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대에 제가 삼색으로 해가지고 샐러드 한번 만드는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응용해서 제가 도토리묵을 또 했습니다. 다른 요리로 오늘 또 새롭게 만들어 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삼색 묵사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네. 국물 맛부터 좀 봐볼게요, 제가. 네. 맛볼 동안 제가 이거 팬케이크에 대해서 잠깐 혹시 라켓이라는 걸 아십니까? 라켓? 아니요. 이게 요리 이름인가요? 유태인들이 네. 명절 때 먹는 음식이거든요. 네. 명절 하루카란 그 명절 때 먹는 음식인데요. 요즘에는 동유럽 쪽하고 러시아 쪽에서 많이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는 지져냈잖아요. 네네. 거기는 튀겨내거든요. 추운 지방이라 기름을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튀겨낸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또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일부러 그렇죠. 이렇게 튀겨서 네네. 먹는 형태로 먹는. 저희는 지져내지만 거기는 튀겨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또 소리 없이 이렇게 맛있게 묵사발을 드시고 계십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세 가지 묵이 들어있어서 네네. 제가 세 가지 묵을 다 먹어봤거든요. 네. 맛이 다 달라요. 맞습니다. 네. 그 맛이 구분이 돼요? 예, 일단 국물은 정말 새콤달콤. 지용 씨가 생각하는 그거 네. 시원하고 맛있고요. 아유, 묵은 정말 고소해요. 네. 예, 하얀색 묵 굉장히 고소하고. 예, 올방개묵은 약간 단맛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도토리묵은 약간 쌉스러운 맛이 있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황포묵은 황포묵은 우리 이제 비빔밥 할 때 많이 넣잖아요. 네. 그 세 가지 맛이 조화가 이루어지면 아마 색다른 도토리 묵사발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네. 예. 네. 굉장히 시원하고 별미네요, 요거. 네. 그 세 가지 묵 중에 전 하나만 좀 궁금한 게 네네. 아까 그 올방개 예, 묵이라고 예.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곤충 이름 같죠? 네, 물방개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올방개라는 그 대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으깨가지고 다 삶아내면 그 물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천을 풀어서 만든 게 올방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혹시나 이색적인 좀 요리를 준비하셨나 하고 네. 여쭤봤습니다. 저도요. 네, 저는 그러면은 이 감자 팬케이크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것부터가 일단 예뻐요. 요즘 또 이 감자가 제철이잖아요. 맞습니다. 제철입니다. 제가 한번 제철답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골고루. 근데 이거 보니까 약간 부침개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부침개는 좀 얇게 부치야 맛있는 것이고요. 팬케이크 같은 건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부치야 맛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약간 네, 약간 두께 도톰하게. 예. 차이네요. 그다음에 약간 부침개 할 때는 약간 무르잖아요. 이건 반죽 할 때 거의 걸쭉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차이가 났어요. 반죽과 이렇게 두께의 예, 차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임지영 아나운서 맛이 어때요? 진짜 이게 겉은 바삭바삭하면서도 속은 또 이 감자의 포근포근한 맛이 살아있어서 하나하나 감자가 씹혀요. 네. 아까 그 채를 썰어서 만드셔서 그런지 감자 맛이 살아있고 제가 사실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이 햄버거랑 이 감자 팬케이크를 같이 먹어도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임준호 아나운서가 드시고 싶으면 여기다가 해서 생크림. 생크림 같은 거 올려 드셔도 되고 과일 같은 거 이렇게 토핑해서 드시면 더 같이 좋습니다. 먹어도 좋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올리느냐에 따라서 조금 맞습니다. 다른 맛을 느낄 수가 네네네. 있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요리 맛도 봤고요. 또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요리에 뭐 주의할 점이나 뭐 음식에 만드는 팁이 있다면 네, 어떤 게 그렇죠. 있을까요? 묵사발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드린다면 이제 일단 육수를 잘 빼야 하는 게 키포인트고요. 네. 그다음에 묵이 너무 깨지지 않게 살짝만 데쳐내는 게 그 포인트고 그다음에 감자 팬케이크 같은 경우는 감자를 너무 얇게 쳐버리면 익을 때 너무 부서집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도톰하게 썰었거든요. 이게 포인트를 잡고 아마 요리를 해보시면 집에서 쉽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김범준 셰프님과 함께 네. 두 가지 맛있는 건강한 요리 두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우리 생방송뷰 맛있는 한상 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셰프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라북도 취업 게시판입니다. 간판 제작 회사 에드칼라에서 실사 출력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성별과 경력,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트럭 운전 가능자를 우대하고요. 근무 지역은 전주고요. 모집 기간은 17일까지입니다. 유한회사 전주 스카이항공 여행사에서 운전기사를 모집합니다.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자여야 하고요. 버스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남성을 우대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프로모텍에서 재단 재봉 및 기능 종사자를 구합니다. 학력과 경력, 성별의 제한은 없고요. 근무지는 완주 산업단지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입니다.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에서 근무할 조교를 모집합니다.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에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또 임상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여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오늘 생생전북에서 저희가 술 박물관에도 다녀왔는데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지역에는 명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우리 전주에만 있는 독특한 술 문화가 있죠. 바로 가맥. 네. 가맥을 빼놓을 수 없죠. 가게 맥주의 줄임말인데 이렇게 더운 여름날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날 때 가볍게 가게에 가서 맥주 한 잔 하는 거죠. 네, 올 여름에 전주에서 가맥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다음 달 초에 전주 구도심 일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주머니 사정 넉넉지 않은 직장인들 그리고 서민들에게 휴식이 되는 게 이 바로 가게 맥주인데요.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축제가 펼쳐질지 궁금해지네요. 생방송 뷰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